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NK 채널 ON. 지내셨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회장 이사장을 또 사단법인 한우리통일연구원 초대 이사장을 현재 역임하고 계신데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 정말로 대박이 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제목과 반대로 통일은 쪽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이렇게 뷰포인트 앵글을 통일을 보는 관점이나 앵글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통일을 갈구하고 통일운동을 하는 실무자들한테 굉장히 도전을 주고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막 제공해주는 책으로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됐고 반가웠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신창민 박사님 소개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식사를 할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걸 보고 아주 존경스럽고 든든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에 제가 분석을 하고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을 보고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말때도 없지만 뭐 중언부언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 요점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제 보고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통일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하셨고 생각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개진을 해주시면 이제 같이 내놓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이런 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좌표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중간에서 이 추선을 해주시는 분한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묻는데 그 사람이 좌냐 우냐요. 근데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쪽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쪽에서만 바라보는 남쪽 편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경상도나 전라도 이렇게 해서 동이냐 서냐 하면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럼 맹탕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맹탕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확실한 게 있는데 그 확실한 게 뭐냐 하면은 저한테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김일성 민족하는 이런 우스운 그런 민족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결의 그리고 순박한 우리 결의들에 무슨 사상이 있었고 무슨 서로 이념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투쟁하고 그러던 건 없었거든요. 우리한테는 그저 순박한 우리 결의들 바이칼호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 만주 그리고 한반도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우리가 살아오던 그 과정에서 전부 함께 모여 살던 우리 결의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생각의 중심이 거기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이 조금 우쪽에 가 있든지 혹은 조금 좌쪽에 가서 계신 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바로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전체한테 좋은 게 뭔가 하는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 다 그랬지만 저는 이제 통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정리한 이런 상황을 보니까 무력 통일, 군사적 통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무력이나 군사력으로는 그 길은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서로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없다고. 남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선제 공격한다고 해봤자 여기 너무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지금 여기서 한미 군사훈련 한다 그러면은 그럼 혹시 연습작전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난리를 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들어가는 줄 알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가만히 있냐 하면은 휴전선에 있는 장사장포 몇 발만 달리면 서울은 더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예전에 김명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이거 한번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인명피해가 얼마나 되겠냐고 물으니까 한 100만 정도는 희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치 지도자도 100만 명 이렇게 저기 하면서는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다고 북쪽에서 그러면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무슨 재주로 내려와? 그랬다가 맨 처음에는 좀 때리고 부시고 하는 것처럼 후닥닥거리겠지만은 불과 얼마 안 돼서 자기는 이 세상 끝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무력, 군사력 이제 지어놓는다고 한다면은 너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됐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협상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현실적인 걸 생각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남북 간에 어떻게 정상회담 많이 하고, 그럼 타협을 통해서 통일 분장해 내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한편에서 양보를 하겠어요. 어느 한편에서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까지는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미비했으니까 상대편에서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권력을 내려놓을 쪽이 어느 쪽이겠느냐고, 남이나 북이나 누가 하겠느냐. 그러니까 협상 백날하고 정상회담 100번 200번 하더라도 정치를 그런 거 통해서는 통일을 올 수가 없는 거라고, 솔직하게. 다만 그런 걸 많이 하면서 서로 좀 친해지면은, 그래서 이제 좀 충돌이 적어지는 이런 거는 좀 생길 수 있지만 그걸 해서 통일을 안 온다고. 그러면 정치적인 면, 협상, 그리고 군사적인 면, 이걸 재놓는다 그러면 주변 면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엔 경제적인 거가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그동안에 종교계에서는 사랑, 용서, 화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계속 노력들 많이 해오셨다고요. 저기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우리 좀 같이 가면은 그 과정에서 통일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오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막아서. 그러면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로 정말 솔직하게 가려면은, 그러면은 경제적인 면을 빼놓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평통에서 1990년대 그때 제 친구가 거기 평통 사무총장을 하겠는데, 이 개인적인 일하고 이제 섞여 나가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평통 사무총장을 하면서 저한테 들어와서 간사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교수가 이 정부의학단체 가서 둘러리 쓸 일 있냐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좀 이따 또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 생각 없다고. 근데 또 전화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 생각하면 괜히 친구 하나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그럼 네, 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좋다. 이게 정부 외교단체. 그러니까 평통이라는 게 옛날에 고수기로 대통령 뽑더니 이제 그거 이제 통일부 그 후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외교단체 노릇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이름 자체가 평화통일, 자문회의 평화통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통일에 대한 건 한 절반쯤만 좀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동에서 처음 세미나가 열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게 보급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그 경제 부분을 이제 간사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통일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누구 좀 좋은 사람 좀 데려다가 발표를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KDI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기는 했는데 통일 비용 계산 추산하기는 했는데 노 대통령이 입 꽉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 그때 이제 송원화 사무총장으로 갔는데 그 말씀드렸을 때 신교수가 하지 그러느냐고.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이제 통일 비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처음 추산을 하게 된 게 1992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같은 해에 KDI에서 계산했던 거는 뭐를 계산해서 통일 비용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재건 체계 단일화하는 비용. 그게 이제 통일되면 그게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선에서 이제 했던 거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제가 통일 비용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는 남북 간의 소득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 있는데 그냥 갖다가 묶어놓는다고 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건 그래가지고서는 사회적인 갈등, 불안 지금 조금만 이 격차가 나더라도 그런데 너무 남북 간의 격차가 심하고 지금 요새는 1인당 소득 수준이 20대 1 정도로 가고 이런 편인데 그걸 갖다 섞어놓고서 통일했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이걸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또 다 똑같이 남쪽하고 똑같이까지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좀 힘이 드는 거고 그래서 북일을 하고 있던 중에 저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남한에서 제일 잘 사는 도가 경기도고 제일 못 사는 도가 충청남도예요. 그런데 충청남도의 1인당 소득 수준이 경기도의 절반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지 거기서 폭동 일어나는 데서 좀 소리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이 정도 해서 통합을 시키더라도 그렇더라도 서로 그냥 참으면서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서부터 북측의 소득 수준, 남측 소득 수준의 한 절반 정도로 끌어올리는 그 상황으로 해놓고 이제 전부 혼합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좀 같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걸 추산하고서 이렇게 든다 그러고 제가 강조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비용이 들지만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놓은 건데 이 신문 언론 기자분들이 그거까지 다 읽으니까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 겉에 처음에 나온 X만 탁해서 신창민 교수가 얼마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때려버리니까는 국민들은 그거 보고는 아이고야 그래서 통일 못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통일 비용 추산 나오는 것도 신문에서 계속해서 X만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해서 뒷걸음을 치는 거지. 이렇게 북쪽이 못 사는 줄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던 차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특강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데 통일 비용에 얘기 나온 건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든 얘기야. 그 다음 얘기가 아무 데도 없거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세미나에 있는데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통일에 대한 이득은 아무 데서도 얘기가 없느냐고. 자기가 이제 하면서 다니까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걸로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그걸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 나오는 대로 내가 드리겠다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저한테 이 연구를 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택한 게 이제 그 통일로부터 오는 이득 그걸 이제 추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자마자 정장관한테 보내줬더니 이분이 그걸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이제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비용 들어간 데는 뭐 남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니까는 예, 이제 모습이 갖춰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해군사관학교 특강을 갔다 왔는데 예,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 발표한 걸 보니까 통일이 남는 장사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신문에도 이제 인터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는 장사라고 그러는 건 바로 그분이 이제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저는 직접 이제 제가 그걸 추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뭐 비용 들어가고 좀 뭐가 괜찮고 그래서 조금 남는 정도가 이건 아주 많이 남는 거고 보통 남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주 크게 남기 때문에 이건 대박으로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뭐 동전 몇 개 넣고 잭팟이 호로록 쏟아진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제 그런 표현 가지고 이제 좀 그러고 근데 이제 그분은 자기가 직접 추산한 게 아니니까 이제 신창민 교수에 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는 거다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이제 양반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통일로 가면서 그걸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이득 이걸 비교하고 그런 거가 이제 그때가 이제 2007년이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골드만삭스니 뭐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이 그동안에 해온 걸 발표하니까 신 교수 골드만삭스에서 한 거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분들이 내가 보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1992년에 시작하면서 발견한 거가 우리는 통일병을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냥 보통 얘기였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뭘 좀 한다고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걸 확실히 인식한 거하고 그래도 아주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통일병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보통 경우에는 무슨 일이든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힘이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추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통일은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해 나간다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부담이 적다. 그러니까 절대 액수로만 해서 부담이 적은 게 아니라 똑같은 액수라도 세월이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절대 액수는 당연히 빠르면 더 유리한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상대적인 부담률에서도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보통 쉽게 생각하는 그런 통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일 비용만 주고 추산하는 게 아니고 통일 이득까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그게 보통 남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단군 일에 제일 큰 그런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득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추산해 보니까 대략 한 이 전체 GDP가 그 통일 후 10년 동안의 기간에 매년 대략 11% 내외의 경제 성장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사실 그분이 뭐 이러네 저러네 욕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보릿고개에서부터 부출해낸 큰 일을 하신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할 때 그 경제 성장을 한 거, 그거를 능가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만일에 통일 시점에서 남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이 한 27,000달러 된다고 한다면 지금 2만 달러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통일제도 몇 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7,000달러 정도 해서 된다라고 한다면은 통일이 10년의 조정 기간을 거치면
1인당 소득 수준이 6만 9천 달러가 되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라고. 지금 미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한 5만 달러 내외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금방 이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만일에 시기가 조금 더 늦어져서 남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이 한 3만 달러 정도 그런 식의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남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이 7만 7천 달러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뭐 아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 소득 수준의 절반까지 오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한 7만 달러 내외 정도 된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한 3만 5천 달러 내외 정도는 이런 소득으로 가는 건데 이건 완전히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1인당 1,000달러 정도에서 뭐 먹지도 못하고 뭐 지금 뭐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이렇게 나오는 이 상황에서 3만 5천 달러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막연히 그 통일 비용 들고 저 거지 같은 놈들 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자기 지금 뭐 편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통일에 생각도 안 한다고. 그래서 여론조사 그 전에 한 걸 보니까는 이 남한에서 국민들 대략 한 절반 정도가 통일 필요하다는 대답. 그러니까 절반이 필요하다, 절반은 그게 아니다, 싫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겠지. 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일이라고. 근데 20대로 내려가면 더 하다고요. 그러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게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귀하게도 자랐고 뭐 그런 다른 필요성도 없고 뭐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뭐 이런 주변 환경도 잘 모르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거 별 생각 없이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 살면 되지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통일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걸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남한 사람들을 전부 세뇌시켜 놓은 거라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멀리하게 만들고 통일 얘기하면 빨갱이고 일단. 그러니까 지키는 거, 안보, 반공 이것만 이제 반세기 이상을 하다가 보니까 뭐 국민들이 그냥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머리가 굳어버리고 그거 이제 한 부분이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통일하게 되면은 저 거지들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부담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닌데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대로 그 기하선상에서부터 사람 사는 세상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통일에 대해서 이제 점점 멀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는 것처럼 하다가 끝에 가서는 힘들다 그래도 통일되면 힘들잖아 이런 얘기 한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이거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요인이 되겠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역대 정부에서는 지키는 쪽으로만 하고 정말 통일까지 해서 생각했던 정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데도 없잖아요. 제일 그래도 몇 발짝 더 나갔다 그러니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 양반도 통일하고 싶어서 했던 거 그런 정책이 아니라고 그런 정도 했잖아요. 그냥 퍼졌다고 욕먹고 그러는데 퍼진 것도 없다고 따지고 보면 그걸 가지고 퍼주면서 통일적으로 간다 이거는 어린 반푼을치도 없는 거라고. 전부 김대중 대통령뿐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때 뭐 전부 그 다음 전부 합해서 들어간 거가 대략 한 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난해 우리 GDP의 0.7% 우리 소득의 0.7%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 매년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한 해 동안에 그 부분 그 크기에 있어서 0.7%를 딱 한 번 던져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만 원을 번다. 그러면 거기서 0.7%라는 거는 만 원 가운데 1%면 100원짜리 동전하는데 그만도 못한 거라고. 이때까지 해준 게 매년 그런 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합쳐야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퍼줬다. 퍼주긴 뭘 퍼줬어. 그거 가지고 자기 주머니 돈하고 비교하면 물론 퍼주고도 난 그거는 말도 못하게 큰 돈이지만 뭐 여기서 100달러도 큰 돈이고 1000달러도 큰 돈이고 만불 큰 돈이고 그렇지만 그건 개인 호주머니 일이고 국가의 차원에서는 그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국민들 많은 사람들 그 의식 속에는 이제 그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일 먼저 제 일성이 뭐냐 하면은 퍼주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제 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구도가 확실히 잡혔으면은 우리는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통일 비용보다는 그로부터 오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히 대박이라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딴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남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외지에 계시는 동포들 전부 이 확실한 이 객관적인 현실을 다 같이 인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걸 뒤로 슬슬 뺄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는 이득만 생각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을 하더라도 통일을 하는 게 낫고 유리하고 수지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통일부터 멀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뭐 한 절반 정도가 통일 필요치 않다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책을 내면서 이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통일은 이 책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닌가. 바로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건 허황된 자신감이 아니고 객관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갖게 되는 자신감이니까 이게 바탕이 되면은 그래서 전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되면 모든 힘이 결집이 되고 그리고 물론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현 상황은 남한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니까 그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데 남한에서는 그냥 서로 이렇게 그날그날 살아가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더라도 잘 안 듣는다고요. 그게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뭐 말주면도 웃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리고 그런 거는 사실이 이러니까 좀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형성된 이 공감대가 한국으로 화국회에 들어갈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한 15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근데 생각보다도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 제대로 잡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얼굴에서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사람들 모이니까 이제 오는 이런 표정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객관적인